3억 2천을 뺏기고 골반뼈가 부러진 68세 시어머니. 하루 16시간 무료 가정부로 일하면서 찬밥 2끼로 연명하고 에어컨도 없는 다용도실에 갇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손주를 구하려다 다쳤는데도 며느리가 한 말이었죠. 어머니, 애를 놓치면 어떡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밤마다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어머니는 빨리 요양원 보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과연 어떻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분노와 눈물 그리고 통쾌한 반전을 모두 느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 이름은 박순자, 65세.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막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혼자 남은 22평짜리 작은 빌라. 평생을 모아서 산 집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넓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6시면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져요. 평생을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손이 자꾸 옆으로 가요. 남편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죠. 냉장고를 열면 김치, 계란 몇 개, 시든 상추. 혼자 먹으려니 장 보는 것도 귀찮고 뭘 해 먹어도 맛이 없어요. TV를 켜도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고요한 게 무서워서 켜둔 거였어요. 카톡을 열면 마지막 대화가 일주일 전. 둘째 아들 지훈이가 미국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첫째 아들 민수는요? 마지막 연락이 3달 전이에요. 추석 때였죠. 엄마,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 때문에요.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왠지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하루가 아직 멀었어요. 요즘 매일 하는 생각. 오늘은 뭐 하지? 예전엔 바빴어요. 남편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죠. 이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미영 첫째 며느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다니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의아했죠. 응,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정말 괜찮겠어? 네, 어머니. 저희가 모셔야죠.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미영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꼭 쥔 채 절친한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했어요. 60년 지기 친구죠. 영수가 며느리가 나보고 같이 살재. 영숙이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순자야, 조심해. 갑자기 왜 그러는지 생각해봐. 아니야, 영수가. 며느리가 진심인 것 같아.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영숙이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날부터 짐을 쌌어요. 옷가지들, 이불, 베개, 사진첩. 사진첩을 넘기며 사진을 봤어요. 민수가 그랬었죠.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TV를 켰어요. 드라마에서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밥 차려주고 다 같이 웃으며 식사하는 장면이었어요.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일까? 왜 지금일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꿈. 할머니. 하지만 꿈 끝에서 손주들 얼굴이 흐려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에 차가운 달이 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불길한 예감이었다는 걸. 그리고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짐 이게 다예요? 캐리어 하나, 큰 가방 2개, 제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차에 타고 가는데 민수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애들이 좀 산만해요. 괜찮아. 애들은 다 그렇지. 특히 윤서가 ADHD 있어서요. 약 먹고 있긴 한데. ADHD? 주의력 결핍이요. 가만히 못 있고 충동적이고 그래요. 가슴이 좀 답답했지만 뭐 어때요? 제 손주인데요. 괜찮아. 할머니가 잘 봐줄게. 민수는 대답이 없었어요. 32 평형 신축 아파트 15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 미영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밝게 웃었지만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집 안은 깔끔했어요. 새 가구, 큰 TV, 좋은 소파. 어머니 방은 저쪽이에요. 미영이가 가리킨 곳은 다용도실 옆 작은 방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도 작았어요. 여기가 제일 조용해서요. 어머니 쉬시기 좋으실 거예요. 조용한 게 아니라 구석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요? 얹혀 사는 주제에. 응, 괜찮아. 고마워. 짐을 풀고 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 몇 년 만에 보는 손주들. 윤서와 서준이. 안녕하세요. 윤서가 인사했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서준이는 뒤에 숨었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리 와봐. 팔을 벌렸는데 윤서가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저 숙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슴이 아렸어요. 미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애들이 좀 낯가리거든요. 금방 친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미영이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도와주러 오신 거야. 착하게 굴어야 해. 도와주러 온 거래요. 가족이 아니라. 그날 저녁이었어요. 미영이가 불렀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좀 도와주세요. 부엌에 가니 재료가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 밥은 저기 소태하시고요. 국은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반찬은 저기 있는 거로 하세요. 응? 저 좀 급했어요. 샤워하고 와야 했어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와달라더니 혼자 하라는 거야.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가 뻐근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7시쯤 밥상을 차렸어요. 민수네 가족이 식탁에 앉았고 저는 마지막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들 먹기 시작했을 때 윤서가 말했어요. 이거 맛없어. 윤서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말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윤서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일어났어요. 나 라면 먹을래. 윤서야. 싫어요. 이거 맛없다니까요.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애들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다음부턴 좀 더 맛있게 해주세요. 제 잘못이래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하려는데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부탁드려요. 저 좀 일찍 자야 해서요. 혼자 설거지했어요. 그릇이 산더미 같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방에 들어갔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괜찮아. 첫날이니까 그래. 나아질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였어요. 새벽 5시 30분이면 알람도 없이 눈이 떠져요.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준비하고 7시까지 밥상 차려야 했어요. 민수와 미영이 먹고 나가면 애들을 깨워야 했어요. 윤서는 절대 안 일어나요. 30분씩 싸워야 겨우 일어났죠. 싫어요. 더 잘래요. 윤서야, 학교 늦어. 할머니 시끄러워. 밥 먹이고, 가방 챙기고, 신발 신기고. 학교까지 걸어서 15분.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 가고 싶다고 하면 어머니, 저희도 병원비 빠듯해요. 내 빌라판 돈 3억 2천은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통장도 안 줘요. 매달 30만 원 준다고 했는데 20만 원도 제때 안 줬어요. 어머니, 요즘 지출이 많아서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그 돈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미영이 명품 가방 샀어요. 윤서 영어 학원비 150만 원. 서준이 태권도, 수영, 피아노. 제 돈으로요. 학교 다녀와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오후 3시 윤서 데리러 가고, 4시 서준이 학원 데려다 주고, 5시 서준이 데려오고, 6시 윤서 학원 데려오고, 그 사이에 저녁 준비해야 했어요. 꼭 7시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애들 숙제 봐주고, 밤 11시가 돼야 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윤서가 밤에 제 방문 앞에서 소리 질렀거든요. 할머니, 물 줘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ADHD 약 먹어도
밤에는 흥분해요.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럼 저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셔요. 무릎은 부어있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아요. 약도 없어요. 병원 가고 싶다고 하면 눈치를 줬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영숙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마침 미영이가 집에 있었어요. 누구세요? 순자 친구예요. 순자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지금 바쁘신데요. 잠깐만요. 영숙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영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영숙이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자야. 저는 1년 사이에 10년은 늙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몸무게는 10kg 빠졌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순자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원래 그러세요. 나이 드시니까요. 뭐, 1년 만에 이렇게 돼요? 손님, 어머니 피곤하시니까 이만 가보세요. 순자야, 너 나랑 나가자. 우리 집에 가자. 영수가,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완전히 망가졌어. 미영이가 영숙이를 밀었어요. 나가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순자야, 정신 차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미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부터 손님 부르지 마세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그날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민수 부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귀에 익숙한 대화였어요. 거의 매일 듣거든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진짜 알아봐야 해요.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삶이 엉망이에요. 집안일은 대충 하시고 애들한테도 별로고. 대충 한다고요? 저는 하루 16시간을 일하는데요. 어머니 빌라 판 돈으로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요. 그 돈이면 몇 년은 충분해요. 그리고 솔직히요. 어머니 있으니까 집에 오기 싫어요. 얼굴만 봐도 답답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무릎 아픈 것도 참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근데 이게 제가 받는 대접이었어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또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밥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윤서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윤서야, 왜 앉아? 배고파서요. 이리 와. 할머니가 뭐 해줄게. 싫어요. 할머니 음식 맛없어요. 엄마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가정부잖아요. 가정부 음식은 맛없어요. 11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 손주 입에서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뭔가 해야 한다는 걸. 근데 뭘 어떡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일주일 뒤,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날 줄은. 일주일 뒤, 목요일, 오후 3시. 윤서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시간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윤서가 친구들과 나왔어요.
윤서야 손을 흔들었는데 윤서가 저를 못 본 척 했어요. 윤서야, 여기. 윤서가 마지못해 제 쪽으로 왔어요. 빨리 가요. 친구들이 봐요. 응.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윤서가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 너무 느려요. 빨리 안 가요. 윤서야, 할머니 무릎이 아파서 맨날 아프다고만 하네. 짜증나. 그때였어요. 윤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아, 내 폰. 핸드폰이 차도 쪽으로 굴러갔어요. 윤서가 핸드폰을 주우려고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봤어요. 오른쪽에서 택배 트럭이 빠르게 오고 있는 걸. 윤서야. 저는 본능적으로 윤서를 밀었어요. 윤서는 인도 쪽으로 넘어졌고 팔꿈치를 찌으며 아야 소리쳤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트럭 기사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끼익. 저는 트럭을 피하려고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때 느꼈어요. 골반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아파서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서는 인도에 주저앉아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윤서를 봤어요.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 생각만 들었어요. 저를 들것에 실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가요. 윤서도 같이 구급체 탔어요. 팔꿈치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골반골 골절이에요. 상당히 심각해요. 수술해야 하고요. 최소 3개월은 누워 계셔야 해요. 나이를 고려하면 완전 회복은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보행 보조기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3개월을 누워 있으라고요? 보행 보조기요?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미영이와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요, 아들 부부 표정이 이상했어요. 제 걱정이 아니었어요. 윤서는 어디 있어요? 미영이가 먼저 물었어요. 저기 치료받고 있어. 미영이가 윤서한테 달려갔어요. 민수가 제 침대 옆에 섰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윤서가 차도로 뛰어들어서 내가 밀었어. 그래도 손을 놓치면 어떡해요? 뭐? 엄마가 손 꽉 잡고 있었어야죠. 애가 다쳤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윤서 구하려고. 그래도 애가 다친 건 사실이잖아요. 윤서 트라우마 생기면 어떡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보호자분, 할머니께서 손주분을 구하시느라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아이가 큰 사고 났을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영이가 윤서 데리고 왔어요. 윤서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어머니, 윤서가 이렇게 다쳤잖아요.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윤서 ADHD인 거 아시잖아요. 더 잘 봐주셨어야죠. 우리 딸이 트라우마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술은 다음 날 아침에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민수네 가족은 다 집에 갔어요. 엄마, 내일 오전에 올게. 오늘은 애들 봐야 해서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수술을 받았어요. 3주 입원했어요. 그 3주 동안 민수는 3번 왔어요. 미영이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나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 말은 못했어요. 퇴원하는 날,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는 못 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물 마시고 싶으면 저희 부르세요.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말하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인데 아무도 안 왔어요. 소리쳐 불렀어요. 한참 만에 민수가 왔어요. 엄마, 왜요? 배고파서.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10분 뒤 찬밥에 김치 한 접시를 민수가 들고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우리 저녁 늦게 먹어요. 엄마는 먼저 드세요. 찬밥을 먹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소리쳐 불렀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한참 만에 미영이가 왔어요. 어머니, 왜요? 화장실. 어머니, 저 지금 윤서 숙제 봐줘야 해서요. 좀 참으세요. 문을 쾅 닫고 갔어요. 저는 30분을 참았지만 결국 실수했어요. 이불이 젖었어요. 저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오줌을 못 참고 실수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루 2끼 먹었어요. 그것도 찬밥. 물도 제때 못 마셨어요. 화장실도 제때 못 갔어요. 약도 제때 못 먹었어요. 어머니, 약 먹는 시간 좀 조절하세요. 저희 바쁘다니까요.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윤서가 제 방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일어나요. 쾅쾅. 문을 찼어요.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윤서가 엄마한테 달려가서 거짓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나 때렸어. 미영이가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애를 때리면 어떡해요? 나 안 때렸어. 애가 왜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문 닫고 나갔어요.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죠. 이렇게 있으면 우리만 힘들어요. 그래도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우리 애들이 먼저예요. 윤서 치료비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ADHD 치료, 심리 상담, 이번에 팔 다친 거 치료까지. 서준이 학원비도 만만찮고. 어머니는 어차피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 돈으로는 애들 미래 만드는 게 맞죠.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요. 집안 분위기도 우울하고 애들도 할머니 싫어하고 빨리 보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알았어. 내일 요양원 알아볼게. 저는 소리내지 않고 울었어요. 이게 내 말로구나.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아들 둘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저는 짐이 됐어요. 빨리 치워야 할 짐.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숙이었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너 괜찮아? 병원 갔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영수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영수가,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다 말했어요. 사고 난 것부터 윤서 구하려고 다친 것도, 오히려 제가 뭐라고 들은 것도, 그리고 요양원 보낸다는 말 들은 것까지. 미쳤구나. 그게 무슨 짓이야? 영수가, 나 어떡하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가 없어. 순자야, 내가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노인인권 전문 변호사야. 내가 연락해 볼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순자야, 정신 차려. 그게 아들이야? 네 돈 갖고 너 학대하고 요양원 보내려는 게 아들이야? 저는 울었어요. 영수가, 무서워. 나 혼자서는 못해.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조금만 참아. 내가 방법 찾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처음으로 본 희망이었어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일주일 뒤 영숙이가 정말로 변호사를 데리고 올 줄은. 일주일 뒤 금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영이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지 변호사예요. 박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변호사요? 미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예요. 할머니와 상담하러 왔어요. 지금 어머니 편찮으세요? 다음에 법적으로 면담을 거부하실 수 없어요. 할머니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영숙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순자야, 나야, 영숙이. 미영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영숙이와 젊은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제가 있는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강민지 변호사예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영숙 할머니께서 연락 주셨어요. 할머니 상황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깔린 누런 이불, 에어컨도 없는 작은 방, 더러운 방, 변호사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네.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작고, 이건.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편하시다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휠체어 들어가기도 좋고요. 그렇습니까? 할머니, 정말 편하세요. 저는 미영이를 봤어요. 미영이가 노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불편해요. 너무 더워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어머니,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변호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할머니와 단독 면담할 권리가 있어요. 나가주시겠어요? 여긴 우리 집인데요. 법적 조치 원하세요. 미영이가 입술을 깨물고 나갔어요. 변호사님이 영숙이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저는 다 말했어요. 집 팔게 된 과정. 1년 동안 가정부처럼 일한 것. 제 돈을 며느리가 관리하는 것. 매달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것. 사고 나서 윤서 구했는데 오히려 제가 몰아들은 것.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때 못 가는 것.
요양원 보낸다는 말 들은 것. 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님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예요. 학대요? 네.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재산 편취까지요. 형사고소 가능해요. 근데 제 아들인데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학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이번엔 참지 마. 네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제 돈도 없고 변호사 비용도. 걱정 마세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런 일 하려고 변호사 된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우선 할머니 통장부터 찾아야 해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이런 거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모으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이 민수와 미영이를 불렀어요. 박민수 씨, 김미영 씨, 할머니 통장 내놓으시죠. 그게 지금 당장은 법적 조치 들어가요. 재산 편취 혐의로요. 민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 편취가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할머니 동의 없이 3억 2천 중 2억을 부인 명의로 이체했죠? 이건 편취예요. 어떻게 그걸 은행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요.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돈으로 애들 교육비 냈어요. 윤서 치료비, 학원비. 우리가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신 게 아니라 학대하신 거죠. 뭐라고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할머니 1년간 하루 평균 16시간 노동.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넘어요. 식사 제대로 안 챙겨드리고, 의료 서비스 거부하고, 이거 다 학대예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사고 관련해서요. CCTV 확보했어요. 할머니께서 손주분을 구하시느라 다치신 거 명확해요. 오히려 할머니한테 책임 전가하신 거죠. 학교 담임 선생님 증언도 받았어요. 윤서 학생이 할머니를 자주 괴롭혔다고요. 미영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할머니 통장 전액 반환하시고 제대로 된 방 제공하세요. 안 그러면 형사 고소 들어가요. 사흘 뒤 제 방에 침대도 새로 들여놓고 에어컨도 켜줬어요. 밥도 제대로 차려줬어요. 따뜻한 밥. 하지만 민수와 미영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당연하죠. 억지로 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그 변호사 꼭 써야 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네가 언제 잘못했다고 생각해? 엄마 힘들게 한 거요. 왜 힘들게 했는데? 말해봐. 왜? 민수가 말을 못했어요. 너희는 나를 가정부로 생각했어. 엄마가 아니라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야.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픈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로 봤어. 내 돈 갖고 나를 더러운 방에 가뒀잖아. 그게 사람 할 짓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민수야.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아. 너희 둘째 지훈이가 미국에서 온대. 나 데리러. 일주일 전에 지훈이한테 전화했었어요. 다 말했어요. 1년 동안 있었던 일들. 지훈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형한테 전화했을 때 엄마 잘 계신다고만 해서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엄마, 제가 모시러 갈게요. 여기 와서 우리랑 사세요. 아내 소희도 엄마 오시길 바래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지훈이는 멀잖아요. 여기 계셔야죠. 민수야, 너는 나를 존중한 적이 없었어. 네 아내도 마찬가지고. 민수가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엄마, 근데 잊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법적으로 정리할 거야. 한 달 뒤 재판이 있었어요. 민사 재판. 결과는 이랬어요. 재산 전액 반환, 위자료 5천만 원,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1억 원, 제 돈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형사는 제가 합의해줬어요. 민수야, 엄마가 고소 취하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뭐예요? 윤서 ADHD 치료 제대로 해. 그리고 윤서한테 할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네. 그리고 민수야, 내 엄마. 앞으로 다른 어르신들 함부로 대하지 마. 나이 든 사람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민수가 고개 숙였어요. 재판 끝나고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용기 내신 거예요. 영숙이가 와서 저를 안았어요. 순자야, 이제 끝났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응, 고마워, 영수가. 지훈이가 한국에 왔어요. 며느리 소희와 같이. 어머니, 지훈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소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미국 가서 편하게 사세요. 제가 친정엄마처럼 모실게요. 고마워, 소희야. 일주일 뒤, 저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68세에 찾은 자유였어요. 늦었지만 행복했어요. 미국에 도착했어요. 지훈이네 집은 따뜻했어요.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할머니, 진짜 할머니로 불려주는 손주들이었어요. 가정부가 아니라요.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소희가 매일 챙겨줬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진짜 며느리 같았어요. 아니, 진짜 딸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훈이네 집 앞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손주들이랑 같이요. 할머니, 저기 꽃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남편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아, 나야. 순자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너무 고마워.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영숙아, 나도 이제 알았어. 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거. 당연하지. 순자야, 네가 평생 가족 위에 살았잖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응, 그럴게. 전화 끊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손주들이 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와 소희가 손잡고 걷는 게 보였어요. 평화로웠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은 이런 거구나.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68세의 깨달은 진실이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행복할 시간이요. 혹시 저처럼 힘든 분들 계시면 용기 내세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 노인도 사람이에요. 존중해 주세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돼요.